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유무료 리딩방 이용해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전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이 주식 재테크를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자제분들 중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데 엄마, 아빠, 나 주식 좀 배우고 싶어. 나도 금융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유료 리딩방이나 무료 리딩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제분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매매 행태를 하기를 바라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일하게 다른 한 모 방송, 매 무슨 방송, 이토마토 방송 등 다른 경제 방송들 많이 나가고 책도 많이 썼지만 유일하게 종목 추천을 안 하는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종목 추천을 안 하니까 전문가가 아니겠죠. 대신 한국은행이라든지 현대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연수원, 외환은행,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자금부나 운용부서의 펀드 매니저와 임직원들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종목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앞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앞일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앞일을 모르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드렸지만 길은 있습니다. 앞일은 서로 똑같이 다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종목 선정을 하고 정확히 매수 타점을 언제 들어갈지를 이제 딜사이트 방송을 금요일 날마다 보시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앞일을 알려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 앞일 모릅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주식이 운이나 도박이 아닌 확률 게임으로 충분히 여러분한테 30년, 40년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되는 기술이 반드시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자제분들 중에 중고등학생, 대학생 중에 주식이나 재테크를 배우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알 테니까 지금부터 옆에 앉혀놓고 제 강의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해서 안 되면 제가 또 이제 딜사이트 방송이랑 여러분께 주식 오프라인으로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도 해드릴 겁니다. 딱 여러분과 4시간씩 10번의 만남을 가지면 여러분도 충분히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고르게 만들어 드립니다. 제 자신 앞일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건 제가 자신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 다음에 미국 주식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니케이 225에 있는 대형 우량주에 한해서만 이 차트 응용 방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배운 중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또는 성인분들도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매수 타점과 종목 선정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확실하게 드릴 겁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딜사이트 방송에 나오는 강의 내용을 소화를 해서 보기만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화를 해서 보고 내가 바로 돈을 쏘겠다. 그런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딜사이트 방송에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에서 실제로 적용을 반드시 하는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자, 차트 공부는 뭐예요? 그림 공부입니다. 자, 그림 공부만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닙니다. 실제 경험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전업으로 하거나 터틀 트레이딩처럼 전문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 그 지름길로 인도를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종목 선정을 하고 매수 타점을 찾느냐,
모든 개미 투자자들의 무엇이죠?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제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시작입니다.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하고 난 다음엔 실전 매매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딜사이트 방송을 보고 또 내가 부족해서 실제로 실전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개설될 그런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실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딱 10번, 1회당 4시간씩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낼 수 있는 간절함과 욕심이 있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하기 위한 차트를 읽는 기본적이면서 정말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 도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캔들 차트에서 도지의 생성 원리와 이용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이거를 왜 알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왜? 도지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이 도지가 어느 지점에서 나오는지 스스로 부단히 연습하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일본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 훈련을 하신다면 무엇을 잡을 수 있냐? 변곡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곡이 무엇이죠? 변곡, 꼭지점이죠. 위로 올라가는 꼭지점은 저항선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아래로 내려오는 꼭지점은 무엇인가요? 지지선을 찾아서 아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을 골라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용어가 지금 옆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쯤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제가 그러면 모든 차트 분석의 기본이 되는 도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지는 무엇에 사용된다? 꼭지점이 될 확률이 높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때요? 변곡이 될 징후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변곡이 된다는 건 뭐죠? 위에 올라가던 가격의 흐름이 꺾여서 아래로 내려갈 조짐이 보인다. 또는 아래로 내려오는 가격의 흐름이 꺾여서 위로 올라갈 확률이 있다. 자, 변곡의 조짐이 있고 두 번째, 그런 도지가 이평선이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또 다른 지지선과 맞물릴 때는 그 변곡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자,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옆에 있는 중고등학교 자제분들, 대학교 자제분들과 앞으로 차트를 그렇게 유념해서 관찰해 보시는 습관을 지금부터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이지는 않아요. 100%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찾다 보면 거의 90% 이상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제 말만 믿고 무조건 배팅을 할 거냐? 그런 분 없죠? 그럼 장영환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때요? 여러분들도 여러 종목에서 지지저항선에 도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이 생겨서 거기에 돈을 태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스스로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잡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매매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실제 차트를 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 자, 2896, 2024년도 7월 10일 날 종합주가지수가 2896을 찍었습니다. 자, 2896을 찍었는데요. 이거를 왼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2896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이 도지가 나왔죠. 도지가 나오고 어떻게 해요? 도지가 나오면 장영환이가 팁을 줬어. 어떻게? 변곡의 지구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자,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쭉 빠졌는데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도지가 나오고
여기에도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도지란 무엇이냐? 몸통이 적고 아래 위 꼬리가 긴 것을 도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도지가 병곡의 징후가 될까? 자, 여기도 보시죠. 여기 꼭대기에서 뭐가 나왔나요? 도지가 나왔죠. 자, 여기 이렇게 가격이 쭉 내려오다가 잠깐 이걸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꼭지점에서 도지가 나왔습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도지가 나오면 병곡이 될 징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또 가격이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날은 안 나왔지만 여기에서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 부근에서 샀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블탑도 나오고 저항선 근처에서 도지가 나왔으므로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 또는 펀드 매니저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야, 더블탑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50% 이상은 이익 실현해라. 여기서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더블탑이 나오고 이게 좀 이상하다, 쎄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점을 찍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탑이 나올 때 거의 50% 정도는 정리하고 도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한 20, 30%를 더 정리하고 매수를 이 정도에서 했다면 스탑을 익절 스탑으로 바짝 올려놓는 것이 주식을 도박이 아닌 확률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격이 다 사서 올라가지만 이렇게 빠질 줄 누가 압니까? 그죠? 이렇게 익절 스탑을 해놨으면 가격이 똑같이 여기서 샀다가 똑같이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왜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본전에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죠?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익 실현해서 5, 60% 정리를 하고 도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조금만 더 털자. 그리고 익절 스탑을 놓고 만약에 가격이 여기에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남은 60, 2, 3%를 여기서 이런 데서 정리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손실에 있냐?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예측의 게임이 아니라 관리와 대응의 게임이라고요. 그럼 이런 걸 여러분들 자제분들한테 똑같이 가르치면 누가 더 잘 지키겠습니까? 어른들은 욕심 때문에 잘 못 지켜요. 근데 아이들은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탑으로 익절로 올려놓고 이익 실현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주식 투자를 할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럼 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도지라고 했죠. 무엇이다? 자, 요것도 도지입니다. 자, 요 봉도 도지예요. 자, 아래 위 꼬리보다 몸통이 짧은 거. 그러니까 아래 위 꼬리의 합이 몸통보다 크면 어때요? 도지라고 표현합니다. 자, 빨간색이든 그 다음에 파란색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제가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저의 주관이고 저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제가 분명히 잡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이 방송을 끝까지 잘 보신다면. 앞으로 몇 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그걸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종목 선정은 못 해드려요. 어느 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왜? 저한테 배운 분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건 기대나 예측일 뿐이니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측은 항상 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틀렸을 때 어떻게 내가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 자제분들은 더 잘 알아야 여러분들보다 20, 30년 더 재테크를 해서 주식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주식 재테크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처럼 하는 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잖아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혀서 여러분들 어차피 자식들도 주식을 통해서만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강의를 듣고 아니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모르는 용어는 설명을 해주고 지금 배운 것을 같이 공부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 그럼 도지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것도 이것도 도지죠. 자, 요것도 도지입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요런 게 전부 다 뭐예요? 도지입니다. 자, 그러면 도지가 나오면 병곡의 징후가 된다고 했는데 도지는 과연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 자, 일본 사람이 이 캔들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캔들 차트가 아니라 바 차트를 통해서 미국 주식과 외환, 선물을 배웠기 때문에 캔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한 10수년간 캔들을 보면서 이런 건 매수나 매도 타점으로 이용해야겠다라고 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정말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씹어먹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병곡을 찾으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셔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도지는 왜 생길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몸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이렇게 있다고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몸통이 크고 아래 위 꼬리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하루 6시간 반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움직여요. 그러다가 가격이 밑으로 삐죽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움직인 6시간 반 동안 움직인 것 중에 정상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부딪혀서 거래를 일으키면서 생긴 그런 부분을 몸통으로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수많은 거래 중에 비정상적으로 잠깐 나와 있는 요 꼬리를 요 삐쭉 나온 부분을 어떻게 해요? 꼬리라고 표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몸통과 꼬리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꼬리가 이렇게 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정상적인 가격의 움직임이 이렇게 쭉 있다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 비정상적인 가격의 움직임이 어때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매수와 매도가 정상적인 가격의 범위 내에서 매수의 돈과 매도의 돈이 체결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상적으로 몸통의 길이가 아래 위 꼬리 길이보다 크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아래 위로 삐죽삐죽 나온다는 건 뭐예요? 매수와 매도가 아주 극렬하게 부딪힌다는 징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정상적인 움직임보다 비정상적인 가격의 충돌이 훨씬 더 많이 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꼬리의 움직임으로 나오는 겁니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다? 도지는 매수와 매도가 격렬하게 싸우는, 몸통이 길면 격렬하게 싸우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꼬리가 길다는 건 매수와 매도가 격렬하게 싸워서 꼬리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태까지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가 격렬하게 싸운다는 건 만약에 내가 가격을 여기에서 모르고 있는 상태일 때는 여기에 도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때요? 야, 이거 가격이 빠지던 게 변곡이 될 수 있는 징후가 있겠구나. 왜? 매수와 매도가 갑자기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내가 선물하시는 분들 매도를 갖고 있으면 이런 곳에서는 반 이상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시는 게 확률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어떻게 해요? 욕심을 열어놓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가격이 쭉 내려와서 도지가 안 나왔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부분에서 도지가 연짝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으로 3개, 4개, 5개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도지가 나왔다는 건 매수와 매도의 충돌이 격렬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던 그 움직임이
꺾일 확률이 높아진다. 한 개도 아니고 몇 개가 계속 나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주식을 욕심으로 샀지만 이런 곳을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다면,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인지를 했다면 우리 애들은 여기에서 거의 5, 60%, 60, 70% 끊는다 이 말이에요. 이익 실현하고 챙기자 이 말이죠. 챙기고 위험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를 할 때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도지는 뭐다? 이제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각종 종합주가지수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로템, 잘 나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등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야 돼요. 아이들하고 직접 찾으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이렇게 올라가다가 도지가 나오니까 꺾였네. 100%인 건 시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100%였다면 제가 안 알려드렸겠죠. 저는 솔직해요.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야, 이거 100%면 너 알려줄래? 돈 받고 알려줄래? 미쳤어요? 돈 받고 알려주게? 안 알려줍니다. 자, 애들도 그러는데 그렇게 좋은 거면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까? 나눌 수 없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앞일을 예측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이들도 공부해서 재테크 교육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100%가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도지가 나오고 가격이 내려오다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꺾였는데 도지가 안 나왔잖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거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 도지가 나올 때 다른 지지저항선, 앞으로 배울 추세선이나 또 뭐죠? 이평선 또는 다른 전고점, 이런 것들과 겹쳐져서 도지가 나온다면 그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훈련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앞일을 맞추겠다, 그런 책을 찾아서 돌아다닌다, 그런 기법을 찾아서 돌아다닌다, 백날 몇백 년을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다 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도지의 출현은 변곡의 징후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항상 염두에 놓고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추세선까지 이 도지가 같이 추세선에 어떻게 해요? 도지가 같이 출현을 했다. 그럼 확률이 어떻다? 훨씬 더 높아진다. 그 훨씬 더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는 제가 말로 말씀을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도지의 출현이 추세선 또는 이동평균선과 얼마나 확률이 높아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얼마에 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 주식을 샀다든지 일본 니케이 225 주식 중에 하나를 샀다든지 한국 주식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저는 그 중에서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종목을 사갖고 계신데, 이게 차트의 움직임상으로는 어디가 지지선이 되고 어디가 저항선이 돼서 어떻게 전략을 펼쳐나가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 주식 하나, 미국 주식 한 개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상세하고 쉽게 설명한 형태로 앞으로 그 종목이 더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더 떨어진다면 어디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는 위험 관리를 하고 어디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전략을 공유를 할 뿐입니다. 이게 앞으로 10배거라서 10배 갑니다. 5배 갑니다. 가봐야 알죠. 제가 10배거 종목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려도, 물론 저도 모르지만 그거 얘기해 드려도 그냥 가십거리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을, 피땀 흘려 번 돈을 거기에 전 재산을 다 올인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나 운대로 인해서 여러분이 투자하지 말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다? 확실하고 그 다음에 확률 높은 어떤 매매 타점이나 종목 선정 방법을 배워서 함께 응용해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제자분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저는 이 종목에서 그런 비슷한 현상을 발견해서 매매하고 또 제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이런 비슷한 종목을 또 골라내서 여러분들 스스로 시장에서 꿀단지처럼 빼먹는 것 뿐이에요. 뭘 어떻게 남한테 종목을 추천을 해서 돈을 벌게 해줍니까? 예? 자기 팔자는 자기가 바꾸는 거지. 자, 그래서 도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추세선을 어떻게 그립니까? 이 추세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도지는 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추세선의 역사와 이용 방법. 그리고 추세선 여러분들, 그래, 나 저거 그릴 줄 알아. 그래서 어쩌라고? 추세선이 앞니를 알아맞혀 주나요? 아닙니다. 추세선은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적 투자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터넷이 언제 나왔죠? 30년 전에 나왔습니다. 100년 전에 주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모는 종이에 차트로 그려가면서 다 똑같이 100년 전 사람도 뭐 했어요? 모는 종이에서 추세선 그리면서 매수 타점을 골랐어요. 그리고 보합 국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배울 이중바닥, 수평 지지선을 찾으면서 매수 타점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없던 100년 전, 150년 전, 50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 모는 종이를 가지고 그리는데 여러분들 자제분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익 실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히 여러분들보다 잘할 겁니다. 추세선이 앞니를 알려준다? 아니에요. 정보는 앞니를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추세선은 확률을 높여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도지와 추세선이 합쳐져서 어떤 흐름과 어떤 실전 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종목을 받아서 불안하게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해서 평생 내 스스로 주식시장을 꿀단지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강의를 듣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HTS를 켜서 여러분들도 추세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거구나. 그렇게 그리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사람도 주식시장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걸 연구를 했어요. 피보나치라는 수학자도 장렬히 피보나치 레이쇼를 시장에 남기고 본인은 천재적인 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에서 다 까먹었어요. 자, 천재적인 수학자도 그렇습니다.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는 주식 투자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기업 분석, 재무 분석 잘하는 회계사들은 왜 주식 투자 안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전부 다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재무제표 분석, 기업 분석 더 잘하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니를 알려주는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그러면 이제 그래 추세선 그리는 거 많이 봐왔어? 아니요. 제대로 그려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확률과 믿음을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새 종합주가지수 핫하죠.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추세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원달러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주식 코스트코 그리고 CJ와 NC소프트를 가지고도 여러분들과 추세선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거 책에서도 다 알고 다른 전문가들도 다 하는 짓이야. 저건 난 할 필요 없어. 그러신 분은 볼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선이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매수 타점을 찾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라고, 요새 세상에서도 이동평균선 안 쓰고 추세선만 가지고 매매하는 전문가들이 해외에는 무지 많다는 걸 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추세선을 그려볼 텐데요. 이 강의를 보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얼마든지 질문을 하시고 종목 상담도
다음 주부터 한국 주식, 미국 주식도 차트를 보는 대로 제가 해석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합주가지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합주가지수에서의 추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에서의 추세선은요. 추세선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어지고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요 변곡, 1번 변곡과 2번 변곡을 잇는 겁니다. 단순하죠? 1번 변곡과 2번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됐을 때 요 첫 번째 변곡과 두 번째 변곡은 확정이 돼야겠죠. 내가 상상해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변곡이 나오면 이 두 개를 이어서 이걸 수평으로 계속해서 그리는 거예요. 어때요? 단순하죠? 중고등학생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최근에 2021년 10월 달이 2134.77로 어땠습니까? 2134.77로 최저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 추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를 두 점을 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정해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 점의 변곡을 잡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측으로 컴퓨터의 도움으로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점을 이어볼게요. 자, 이 두 점을 이어서 계속 확장을 했습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이거 계속해서 이어서 그었어요. 그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옛날 분들도 돈 벌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거 손으로 일일이 그리고 앉아 있어 봐요. 요새는 지금 이렇게 우측으로 확장하면 그냥 저절로 그려지죠?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근데도 돈을 못 벌어요. 왜? 그냥 보기만 하니까. 제가 자꾸 아픈 데 찔러서 죄송합니다만, 자, 여기에서 이 부분과 여기를 여러분이 골라서 했을 때 요 세 번째 닿는 부분이 어때요? 세 번째 닿는 부분이 부딪히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걸 왜 그리고 앉아 있을까요? 이런 데서 안 산다 이 말이죠. 상승 추세가 생기면 이런 데서 사갖고 물리지 않아요. 예? 여기서 사갖고 막 양봉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사서 10% 더 올라가면 이거 50% 100% 갈 거야. 그리고 못 팔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왜? 리스크 대비 리턴이 작은 곳이니까. 손절을 놓기가 어려운 곳이니까. 자, 그래서 보면 이 지점이 뭐예요? 이 바운더리가, 이 영역이 뭐예요? 매수 타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매수 타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모는종이의 이 추세선을 이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추세선을 더 어떻게 긋죠? 자, 여기에서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와 이 큰 변곡점이 생겼죠. 자, 요 두 지점을 이어서 또 그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우연히 어디서 맞습니까? 어디서 맞아떨어져요? 바로 이 날짜에 맞아떨어지죠. 그죠? 이건 제가 임의로 그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렇게 미리 연습해 온 것도 없습니다. 그냥 추세선 원칙에 따라서 그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지점을 지나서 추세선을 걷더니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 이거예요. 왜? 세 번째 닿는 이런 지점부터는, 네 번째 닿는 지점부터는 어떻게 해요? 매수할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이걸 그렸겠지 않아요? 왜 이걸 할 일 없이 그리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 도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여기 도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도지 나왔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세선에서 도지가 나왔어요. 가격이 이렇게 빠지다가 다른 데서 도지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가격이 이렇게 쭉 빠지다가 어떻게 해요?
우연히 추세선도 나오고 도지도 나왔네? 그럼 변곡이 될 징후가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랬어. 야, 장영환, 근데 여기서 빠졌잖아. 어쩌라고?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만큼 먹고 빠질 때 무엇을 놔요? 손절 1, 2% 놔서 깨질 때 작게 깨지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요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그 여자분이 맨날 유무료 리딩방에서 매매하고 돈 깨지다가 어때요? 저한테 와서 배워서 매매를 9번 했어요. 300만 원씩 세 종목을 가지고 총 9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총 9번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처럼 총 10번을 다 채우고 10번을 5번 이론, 5번 실전을 하고 이제 매매를 했어요. 9번 매매해서 300만 원씩 9번 매매해서 5번이 깨지고 4번을 벌었습니다. 근데 플러스예요. 한 6만 원 정도 플러스예요. 에게 얼마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산입니다. 그분 스스로 종목 선정하고 그분 스스로 매수 타점 잡고 그분 스스로 이익 실현하고 그분 스스로 어때요? 손절 놓고 다 한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죠. 왜? 과거에 유무료 리딩방에서 깨진 돈은 못 찾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내가 스스로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해서 돈을 버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점차 시드머니가 900만 원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늘어나면 앞으로 5년, 10년 여러분들이 더 건강관리해서 더 잘 살면 어때요? 더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계속 남한테 의지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맡길 겁니까?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벌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깨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요 두 군데를 이어서 또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깨졌지만 여기서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도지가 나왔죠. 그리고 한 4, 5% 정도 올랐습니다. 4, 5% 오르면 절대 손실 보지 않아요. 왜? 저는 한 3% 이상 되면 무조건 반 자르고 반 손절 본전에 올려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빠져도 울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본인이 고르게 되면 어때요? 다음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항상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남한테 의지해서 종목을 받고 투자를 하게 되면 나한테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다 만회해야 돼, 과거에 깨진 거. 그런데 투자를 어떻게 크게 합니까? 어떻게 계속 평생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이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추세선 그리는 방법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그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모르는 분야잖아요. 지금 여기는 모르는 영역입니다. 자, 근데 가격이 이렇게 왔어요. 가격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추세선이 깨졌다가 올라갔다가 거듭하고 있죠. 추세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이 지점이 어때요? 우연히. 이 지점이 우연히. 더블탑도 되면서 뭐가 돼요? 이 깨진 추세선의 상단이 어디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부딪히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진 부분의 상단이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상승 추세선만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저항선도 추세선을 이용을 해서 그 공통 분모를 찾아냈습니다.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면 이런 데서는 더블탑과 무엇이 나와요? 이렇게 추세선의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저항선을 이용을 해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손절을 더 타이트하게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왜? 확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5, 60%만 자르고 3, 40%의 욕심은 남겨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자, 다시 지우고 새로운 추세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을 만나서 추세선을 그렸어요. 어때요? 자, 이 두 부분은 정해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닿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뭐가 나왔죠? 도지 나왔죠. 자, 추세선과 도지가 합쳐지면 매수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데서 안 사요. 이런 데서 안 사고 어떤 때 사요? 이 추세선이 닿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살짝 깨졌으니까 이제 추세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두 점을 이어서 그려볼게요. 자, 그럼 정확히 어디에 또 닿았죠? 앞으로 어느 날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또 추세선이 닿았지 않습니까? 그죠? 확대를 해볼게요. 추세선이 닿았죠?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도지가 나왔죠. 여기도 도지가 나오고 여기도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일부 이익 실현하고 손절을 본전에 올려놓으면 장용환이 빠졌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이 봉의 날짜가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마다 손절은 짧게, 만약에 올라가면 이익은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여자분이 9번 매매했는데 5번 깨지고 4번 벌었는데 계좌가 플러스예요. 그럼 점점 큰 돈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매매를 그렇게 해서 20번, 30번, 40번, 50번 매매를 하면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저 돈 벌 수 있을까요? 저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매매를 20번, 30번, 40번 해서 자기가 매매일지 엑셀을 쭉 보면 돈을 벌고 있잖아. 그럼 자신감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배운 대로 제대로 확률 게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를 하면서 매매일지를 적고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고 주식에서 평생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그럼 다음 주에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이걸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종합주가 지수에서 자, 여기가 최저점이죠. 2284 올해 4월 달입니다. 이 두 군데를 또 추세선으로 그렸어요. 자, 여기서 해서 깨졌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엔 어때요?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에다가 저점을 뚫고 이 두 군데를 뭘로 했습니까? 이 두 군데를 여기하고 이 두 군데를 어떻게 해요? 이어서 했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왔나요? 가격이 살짝 올라갔다가 분명히 9월 초에 무엇이 나왔어요? 추세선에 닿는 그 현상이 똑같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3200선에서 3800까지 급반등했습니다. 자,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렇게 여기 추세선에 닿아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자, 여기 추세선에 닿네? 올라갈지 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데서 매매 안 하고 이 추세선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매매를 하고 스탑을 짧게 놨다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이런 간단한 추세선 그리는 방법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추세선을 그리면 여러분들 이평선 볼 줄 몰라도 돼요. 이평선을 5, 20, 60, 120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15, 33, 75, 150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는 인위적으로 보는 이평선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로 차트라고 해요. 오직 가격만을 가지고 나는 분석을 하겠다. 자, 이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지나갔으면 다 박사지. 그거 분석해서 그러면 여기 이때 왜 못 샀지? 그러실 수 있죠. 맞습니다. 예? 야, 지나가면 다 박사야. 그럼 지나가면 박사인데 이런 거 해보기라도 해봤냐고요. 여러분이 직접 그려서 그래, 이런 데선 확률적으로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다고 했어.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지 하고 여러분들 해봤냐 이거죠. 지나간 다음에 차트 분석해준다. 아니, 나도 다 하지.
근데 왜 여러분들 차트 분석 그렇게 잘하는데 주식에 적용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네? 왜? 그냥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 결과만을 보고 갖다 꿰맞추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피땀 흘려 번 돈도 여기다 쏟아붓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운에만 맡기는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그런 투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아이들이 배우기가 힘든가요? 여러분들이 배우기 힘든가요? 아닙니다.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가면서 그래 이런 데가 확률이 그래 한 5, 60%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이제 제가 CJ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걸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닿았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닿았을 때 왜 무엇을 하지?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니까 짧게 손절 놓고 전투를 시작해서 그 변곡을 잡아내는 게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저한테 10번의 만남을 가지고 레슨을 받으신 분이 이렇게 변했어요. 저 선생님 이제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제 스스로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절대 끝이 아니에요. 시장은 뭐예요?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원래.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그걸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추세선 그리듯이 매수 타점 잡는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매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어떻게 관리와 대응을 해야 될지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걸 한 50번에서 100번만 해보고 매매일지 써보세요. 절대 돈 잃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길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런 데서 무엇이 나왔어요? 또 도지가 나온 것도 확인을 해드렸죠. 이 차트에서 이 부분에서 9월 초 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도지가 나왔다는 거.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저기 하는 걸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방송에서도 삼성전자를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지금 보시는 거 보면 기술적 지표를 삭제하고 보조 지표도 삭제하고 100년 전인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일봉이죠. 삼성전자 일봉인데 여러분들이 자, 이것도 여기에서는 굉장히 보합 국면이고 수평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보죠.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정해져 있어요. 변곡이. 이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우측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닿았죠? 자, 여기에 닿았고 여기에 닿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죠?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상승할 때. 자, 그럼 이 두 군데는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이 두 군데는 정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께 실제로 종목 추천과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배운 영상을 다시 돌려보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반드시 이런 지점을 찾아서 다른 종목에서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